오늘의 대주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국 교육입니다. 주제하다시피 오늘의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괄목한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기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한 진리관과 자유관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들의 힘을 입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풍요한 문명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또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오늘의 풍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그 모든 일들, 선조들이 행하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이끌어 왔을 때 그 혹한의 세월을 지나면서 당 시대마다 최선의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의 세계의 굴지의 나라로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우리를 위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왔던 모든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든지, 또한 역사를 잘못 왜곡시켜서 잘못 이해하고 있든지, 그런 현상이 오늘에 빚어졌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탈진실성의 정치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탈진실성의 정치가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웠고 잘못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 강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잠시 요약을 잠깐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탈진실성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한국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수사학의 정치, 레토릭의 정치, 반진리, 부분진리의 정치, 그래서 오늘의 패권 정치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다. 또한 패권적인 탈진실의 정치, 탈정념, 탈정직성, 탈법률적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졌고 교육의 정치화, 윤리 도덕의 그릇된 인간화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좌파의 소프트 토탈리터리즘이 구축되어 온 과정을 말씀하셨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사법이 장악되었고 언론이 장악되었고 입법권이 장악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한국형 소프트 토탈리터리즘 속에서 교육과 관련된 것 하나의 예를 들면 국민의식화, 잘못된 의식화입니다. 본래 의식화는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 의식화인데 거꾸로 된 의식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법,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과연 민주시민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법인가? 그런 문제를 우리는 의심을 갖고 바라보게 된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한국의 전체주의화가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반드시 전체주의화를 이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의 무기도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의 힘이 있고 또 교육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교육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의 본산이며 참된 힘의 본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에 우리는 진리와 자유를 논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김주성 박사님의 이 하나하나의 정말 진주와 같은 말씀들인데, 혹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반론을 우리는 토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우리 스스로의 무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이성이 합치되는 토론 과정을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 또는 질문하시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과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좀 웃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주제가 무거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면서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는 형식은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되어 있었나요? 예, 마이크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좀 개면적이면 그 자리에서 거수해서 질의와 자신의 생각을 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사무총장님. 네네. 자, 아마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겁기도 하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거수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먼 데서 오셨는데 우리 김주성 박사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리와 자유 포럼 서기를 맡고 있는 염광섭 목사입니다. 여기 잘 웅웅하게 좀 벗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모임에서도 보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연령층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혹은 또 자유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이 보면 젊은 세대보다 연령층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 보수에 대한 이런 거를 어필하고 또 그 젊은 세대에게 지금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에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그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정말 심각한 좋은 질문이신데요. 문제죠. 문제의식인데 저는 우리가 하나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너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나가면 너희들 이 나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냐 하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전철을 탔는데 젊은이가 오니까 젊은이한테 막 화풀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젊은이들이 다 저쪽 편으로 가가지고 듣지도 않고 우리를 꼰대라고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 분노를 젊은이들한테 돌렸던 부분은 우리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젊은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걔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게 마음을 풀고, 걔들이 우리한테 관심 있게 우리하고 우리 말을 같이 말을 어울릴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넓히는 게 우선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사실 댁에 돌아가셔서도 아드님이나 젊은 아드님이나 젊은 손자나 아니면은 며느리하고 말씀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살아온 모습 속에서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것으로 늦추시는 게, 마음을 늦추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속히 찾지 않으면 우리들이 우리 쪽하고 이 대화가 어렵지 않겠냐. 다행히 20대에서 지금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소통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얘기할 맛이 좀 난다는 분들도 요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우리가 전에 했었던 그 실수, 너무 커다란 분노, 이 부분들을 사귀고 좀 더 우리가 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몇 가지 관심을 표현했을 때는 우리들이 아주 성실하게 애들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 마음 넓히는 게 딱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은 우파 쪽으로 자유우파 쪽으로 자기 방향을 잡으면 취직이 안 됩니다. 회사들도 들어가 보면요, 중도 우파였던 회사들이 언론사들도 중도 좌파로 바꾼답니다. 왜냐하면 중도 좌파로 가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리고 회사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자기 위치가 안 돼서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인데, 이거는 예전에 거꾸로 된 상태죠. 예전에 우리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겪었던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이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젊은 세계 속에서도 젊은이들 중에서도 자유우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반드시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파들이 여러분 사회 지도층에서 좀 후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뭔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후원해주고 기부를 좀 해주고, 우리가 우리 자유우파 운동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후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는요, 말씀드리면 전공로, 전교조, 민노총, 이 친구들에서 돈 나오는 게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할 때 이 스크린 큰 거 동원하면요, 전광훈 목사가 동원한 게 2억짜리입니다. 그거 하루 2억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피커가 제일 크니까 그로 다 모였던 겁니다. 쟤들이 하게 되면요, 2억짜리 아닙니다. 10억을 씁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전부 우리들이 와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저들이 하면요, 마이크 잡는 사람 몇 개 안 나와요. 예, 몇 개 안 나오고, 저들은 어떻게 하냐, 전부 돈 비싼
그 누구예요? 그 가수나 이 인기 있는 아이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뭐 하고 하는데 돈 거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10억 이상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2억 쓰고 그게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거기에서 연사들은 전부 우리와 같이 마이크 잡는 사람들밖에 안 나갑니다. 저들하고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데 저들은 저렇게 뒤에 돈이 많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헌금으로 모아야 되고 기부금으로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좌파들은 어렵게 살면서도 10,000원 내는 거 쉽게 합니다. 우리는 잘 사시는 분도 돈 10,000원 내는 걸 겁내고 우리 겁내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은 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 어디로 가면 저 핸드폰에 뜨지 않습니까? 너 당신 돈이 쓰는지 안다는 것을 암시를 하기 때문에 겁먹고 돈 안 내는 분 많습니다. 기업을 찾아가도요 뒷주머니에서 돈 100만 원 꺼내줄지언정 10,000원짜리 회원은 안 들어줍니다. 이게 우리의 우파의 현실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파 운동, 사회 운동이나 젊은이들의 시민 운동에서 나오고 젊은이들을 자꾸 밀어주고 시민 운동을 밀어주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 좀 마음을 열어야 된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누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음 열어서 지갑을 열고 이래야 우리가 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Z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그 세대 속에 들어가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어쨌든 그 공감과 수용의 범주를 넓혀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다 더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나사렛 대학교에서 오신 신붕섭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네. 탈진실성의 정치를 들으면서 아웃사이드로만 알았던 우리나라 정치를 인사이드까지 알게 돼서 굉장히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탈진실성의 그 정치를 보면서 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 정치가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되느냐.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 정치가 사람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15 총선을 통해서 180석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민중의 뜻과 관계없이 믿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데모크라시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 갖고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 그 교수님께서 뉴 데모크라시형 뭐는 없는가, 앞으로 이 민주주의의 이 모순 때문을 어떻게 극복하고 탈진실 정치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의도하는 데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오히려 전체주의만도 못한 전체주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은 교원대학교 또 총장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트 트루스 폴리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문제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수사학에서 로고스, 에토스, 페토스를 말했는데 로고스만 키워가지고서 이뤄내는 오늘의 문제가 여기가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에토스를 갖고 있고 페토스를 갖고 있는 젊은 청년을 길러내서 비전과 꿈을 꾸고 원대한 꿈을 꾸고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만드느냐,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기 때문에 어떻게 탈진실의 정치 속에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그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것이며
젊은이를 키워서 에토스와 페토스가 있는 젊은이를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그 칼을 깊숙이 들이대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깊숙이 칼을 쓰신 것 같아요. 크게 베이는 것 같습니다. 그 첫 질문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란 말을요, 아테네가 이제 170년 존속했거든요. BC 508년에서 170년이니까 BC 370년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 170년이었는데 170년 뒤에 망하고 나서 한 번도 민주주의란 말을 좋은 말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그거는 플라톤의 영향이죠. 플라톤이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 죽는 거 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심각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통 속에서 이제 서구에서 민주주의란 말을 좋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란 말이 그 프랑스 혁명 때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로비스피에르가 이제 민주주의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로비스피에르가 그렇게 공포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란 말이 그때도 안 좋았단 말이죠. 미국 건국할 때는 자기들은 민주주의 국가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아예 이 연방주의자들이 씁니다. 사설을 무척 많이 씁니다. 근데 민주주의란 말이 언제 들어왔냐? 그 뒤에 이제 그 끊임없이 영국에 보면은 이제 선거권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자꾸 선거권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포퓰러 거버먼트라고 해서 그 민주주의를 대칭시키는 말이 됐죠. 그러고 이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젊었을 때인데 미국에 가서 돌고 나서 미국의 타운 미팅 데모크라시를 아주 잘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이 그때 이제 좋은 말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나오다가 그 우리 보통 선거가 19세기 말에 이제 성립되지 않습니까? 남성들한테 전부 보통 선거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그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1차 대전 참전하면서 데모크라시를 위하여라는 말을 쓰면서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이제 현대 정치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그때서 이유는 우리의 가장 지상적인 목표처럼 바뀐 게 그때입니다. 그런데 현대 민주정치는 기본적으로 아테네와 같은 민주정치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화정치, 공화주의,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아테네 형태고 공화주의는 로마 형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제 현대 개념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그건 자연권 사상에 의해서 어떤 정부 권력도 이 개인의 자연권은 건들지 못한다 라는 영역을 갖춘 거라서 이 세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그런데 이거를 합쳐서 그냥 민주주의 부르니까 저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꾸 아테네식의 민주주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풀뿌리까지 붙여서 풀뿌리 민주주의 자꾸 얘기를 하고요. 근데 민주주의만 가지고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재로 가거든요. 다수 독재로 가기 시작하고 이게 적이랑 만나서 데마고그하고 군중이 만나면은 그대로 토탈리테리안 전체주의 국가가 그대로 빠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 군주주의나 귀족주의나 이 민주주의나 다 이거 인치입니다. 인치. 하나가 하면은 군주고 여럿이 하면은 그건 귀족이고 많이 같이 하면은 이 민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정치죠. 사람이 하는 정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변덕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법치라는 것으로 안정되게 법을 정해놓고 헌법과 법률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공화주의의 기본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민주주의만 자꾸 민주주의 해서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 속에 들어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써야 되고 공화주의가 뭐라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테네만 가르친 걸 말고 로마를 많이 가르쳐라. 로마 얘기를 우리가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하고 혁명도 영국 혁명, 미국 혁명을 좀 더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프랑스 혁명 갖고 얘기 뭐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3대 혁명이라고 프랑스 혁명, 뭐 볼셰비크 혁명 이렇게 자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미국 혁명이 더 영국 혁명 이게 그 혁명 과정을 더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교육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 제가 이제 교원대 총장을 해서 저한테 당신 여지 뭐 했냐 제대로 좀 가르쳐야지 이제라도 깨달았냐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죠. 근데 제가 보면은 인간한테는 뭐가 숨어 있냐면 우리가 선의제라는 게 숨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뭔가 우리는 상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하면 우리가 커먼 날리지라고 그래서 왜 상식집이라고 해서 책으로 배우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상식이 아니고 그 지식이라는 식자의 상식이 아니고 이 커먼 센스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촉감이 있고 시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뭐 이런 오각이 있는데 이거를 다 통틀어서 통제하는 게 커먼 센스라고 그러는데 그 커먼 센스라는 것이 잘 잡혀 있는 거. 항상 우리는 커먼 센스를 가지려고 그러고 거기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선의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가 교육은 잘못시켜서도 깨어나는 거 보면 뭔가 상식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힘을 선의지와 상식을 커먼 센스를 끌어당기는 이 교육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 정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신붕섭 교수님 가셨나요? 신붕섭 교수님 가셨네요. 우리 저기 멀리서 오신 우리 최병수 교수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말씀 좀 해주시죠. 또 이건만 교수님 오셨나요? 이건만 교수님. 이것만 우리 예. 저 이성훈 우리 국자연 부대표께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어디 계신 분?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좀 이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그 문재인 그 좌파 정권이 북한하고 이제 뭐 중국 이런데 행하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쩔쩔매는지 그게 막 욕을 먹어가면서도 또 뭐 싫다는데도 이렇게 자꾸 퍼주려고 그러는지 도대체 그 의도가 뭔지 하여튼 혹시 이제 총장님 견해는 어떤지 그걸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좌파에도 약 15,000개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뭐 NGO라든가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우파는 그 우파 NGO의 그 발전을 위해서 기성세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총장님의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80년대 대학 다닐 때 공부한 거 자기들이 가졌던 것하고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중국의 문화혁명을 굉장히 찬양했던 그 70년대 말에서 그런 게 많이 이 사람들한테 숨어 있었고 또 이 주사파적인 그때 아이디어들이 그때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80년대, 70, 80년대 이 남한 정권은 진짜 이 기회주의 정권이고 친일 정권이고 북한은
정말로 민족주의 정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런 식의 신화들이 그 당시에 많이 퍼졌었는데 그걸 진실로 믿고 여지껏 한마나도 더 한 발짝도 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도 교육감에 김상곤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총장할 때도 교육감에서 한번 뵀었는데 그 측근 얘기가 재밌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양반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가면 어떻게 느낍니까? 이 나쁜 놈들, 이 동포들이 이렇게 나쁜 정치로 이렇게 독재만 하면서 이렇게 못 살게 만들어놔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그렇게 안 느낀답니다. 야, 이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안 도와주고 맨날 자기 돈만 들쳐주고 있냐 이 남한 정부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대상에도. 우리는 그들한테 분노를 느끼는데 이 좌파 쪽에서 가게 되면 우리 남쪽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게 왜 안 도와주냐.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동일한 동포이지 않습니까? 같은 동포인데 저쪽은 저렇게 마음에 세팅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한치도 안 벗어나고 있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또 이 마음 속에서 사실상 우리도 마음 닫고 있는 면도 없진 않은 거죠. 근데 그게 나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하고 이 북한을 대하는 거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냐, 이 부분 내에는 우리가 좀 현실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고 도와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대화는 서로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이죠. 그거를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은 두 가지 다를 품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못 사는 거 지금이라도 어떻게 뭔가 인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그러나 그 정치적인 색깔에 있는 것은 단호하고, 이런 마음을 함께 갖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파 정치 생태계는 아주 나쁩니다. 지금 이 지식인들, 시민단체에서 정당들이 여러 개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국민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지금 여기에도 이제 기독교 계통이지만 기독교 이 지식인들, 기독교가 이 반공의 가장 보루 아닙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에서부터 그 지도자를 만났고 기독교가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기독교 속에 또 천주교 이 사람들 속에 좌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파 생태계는 이제 그 기독교 같으면은 우파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가장 그 비옥한 토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고, 불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쪽도 보면 거의 다 시민단체들이 좌파라고 그럽니다. 그 불교 쪽의 뿌리박은 대불총 빼놓고선 그러더라고요. 대불총 그 위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빼놓고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파 생태계, 우파 시민단체들이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우리가 그거를 절실히 느끼고 우리들이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도와야 되는데 우리들도 보면은 광화문 세력들도 많이 분리되어 있고요. 서로 이렇게 합쳐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우리를 훈련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저들은 30년 이상 훈련했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렇게 하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네가 모든 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동구 무너지고 소련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감싸려고 그러니까 품에 안겨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슴을 다 휘어팠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참을성 있게 우리 스스로를 훈련을 해나가고, 너무 급작스럽게 우리한테 실망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급작스럽게 우리를 손 놔버려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많이 훈련된 것 같습니다. 할 때보다 아스팔트 광화문에 나갔을 때보다 지금 한결 더 우리들이 나아진 것 같거든요. 다만 문제는 4.15 총선 끝나고 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자유우파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반성할 게 많았고 반성을 하려고 했는데 부정선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부정선거 하나로 책임을 돌리니까 모든 게 다 우리 반성할 부분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고 반성을 깊숙이 1년 동안 했었으면 우리가 좀 한결 나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우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스스로 꼰대였다라는 부분을 자꾸 발견하셔가지고 좀 더 우리가 풀어져서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좀 더 훌륭한 분으로 보이게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화를 자꾸 표출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아예 꼰대라고 뒤돌아서게 하지 말고 걔들이 좀 더 열심히 산 분들이야, 저렇게 정말 고생했던 분들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처신들을 우리 스스로 해서 반성을 해서 좀 품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들이 좀 더 우리를 훈련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단결하고 밀어주고 하는 쪽에 우리 그쪽으로 노력들을 좀 더 해나가면 이제 또 특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에 이 호기가 있어서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그 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시간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시간이 많이 이건만 교수님이 한번 이건만 교수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교원대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우리 이건만 박사님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세요.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오늘 김 총장님 얼마나 뵙습니다만 반갑습니다. 그리고 심은보 박사님 글 어렵게 쓰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저는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총장님이 또 한 말씀 하시라, 또 정명수 또 우리 자장님께서 또 저를 불러내시니까 그냥 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야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좌파우파를 따져야 됩니까? 인간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남이 어려우면은 자기의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이 남에게서 존중받고 싶듯이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요, 세상에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른 일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교육의 정체성이든 국가의 정체성이든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다 동정심 갖고 있어요. 존중심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자기애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까 여러 차례 우리 김유중 총장님의 글에서도 심의호 교수님 글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인 것이 뭐냐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그러는 그 충동입니다. 그거 억누르지 못하면은 인간은요, 지금 우리 여기서 뭐 좌파다 우파다 그동안에 뭐 잘못했나, 그리고 이게 여기 이 자리가 학술적 논문을 써서 토론하는 자리 같으면 제가 그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예를 들면 한 가지씩 지적을 해서 말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뭐 잘나지도 못한 저에게 마이크를 맡겨놓기 때문에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잘못된 건 많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을 때 우쭐대지 않을 줄 아는, 자제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남이 꾸짖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통렬하게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 이 네 가지가 인간성의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거기서 교육이 찾아갈 길이 뭐냐? 인간성을 제대로 돌려놓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어렵게 학술적인 논문을 뭐 써서 우리가 좌파우파 가르고 선거판 어떻게 한다. 아주 간단합니다. 독재도요, 잘하면요 박수 받습니다. 왜 그러냐? 효용성이 없는 것, 이익을 못 남기는 장사 하면은 그 사람 상인 아닙니다. 성공한 상인이 아닙니다.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던 것도, 지금 중국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과 지식력입니다. 모든 부의 원천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하죠. 뭐 책가방 없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고, 인간성을 뭐 돌보는 어떤 이야기 자꾸 합니다. 인기 있는 교수 되려 그러면요, 제가 한국 교원대학에서는 가장 인기 없는 교수였고 가장 타도 대상인 교수였어요. 그러나 논문은 제일 많이 썼고요, 학술상은 제가 받았습니다.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해서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고 하는 게 잘못된 것 이유가 바로 뭐냐 이라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그 충동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죠. 힘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뭉치고 단결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싸워서 얻어야 됩니다. 자유든 평등이든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투쟁해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네 가지 인간성의 기본적인 마음, 존중할 줄 알고 자제할 줄 알고 서로가 돌볼 줄 알고 자기 자신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지도자를 우리들이 선출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좀 있으면 마칠 건데 한 번 더 갖지 마시고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에 응해 주시기 바라고. 정영수 교수님. 말씀하시네. 예, 잠깐만요. 오늘 우리 기조 발표를 해주신. 아니 잠깐만. 네. 지금 아직 토론이 안 끝났어요. 제가 사회자입니다. 우리 정영수 교수님한테 좀 저기 심의부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한번 하려고. 예. 네. 그럼 심의부 교수님이 오늘 여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지만은 심의부 교수님께 질의를 하시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요즘 그 보궐선거가 시작되면서
리얼미터에서 그 여론조사한 걸 보면 20대, 30대, 50대, 60대는 서로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 여론이 많고 아직까지도 40대는 중도 이 좌파의 여론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사실 탈진실에 대해서 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탈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의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대를 좀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대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그냥. 네, 그래도 그렇게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됩니다. 아마 그 시절 전교조가 맹위를 떨쳤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교육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의 교육이, 전교조의 교육이 오늘의 30, 40대를 이루어서 30, 40대의 교육이 상당히 의식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의식이 있지만 여기에서 의식은 일종의 편향된 의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는 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의지를 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야 됩니다. 투쟁하고 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허위의식에 이념화되는 인간상은 학교에서 길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한 의지로 길러내는 이런 인간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편향돼서 좌와 우로 갈라지는 이런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20대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 그런 일종의 허위의식 속에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선의지의 반성이고 오늘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도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의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이 앞으로 잘 해결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1988년이니까 33년 전에 동국대 양동환 교수가 우익은 죽었는가 해서 그 당시 우익을 아주 소극적이고 조직화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모습들이 아직도 지속돼 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좌와 우의 이런 어떤 논쟁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이건만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야말로 참된 바람직한 교육을 향한 인간성을 향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각성을 통해서 변화하리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참 김주성 우리 교수님 애 많이 쓰셨고 정영수 교수님 모두 질문까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한국이 이제껏 나왔던 그런 발전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더 잘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는 이 마음이 오늘부터라도 새로이 출발이 돼서 더 발전할 것 같은 기대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갔으므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성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오늘의 이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실성을 기준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실체적인 현실 감각을 키우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굴지의 무역 강국을 만들었으며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사회는 탈진실의 정치, 탈현실의 정치, 탈사실의 언론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주성 박사가 특별 기고한 젊은이의 미래를 지켜라, 제7기둥 세우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와 자유와 또 미래를 토론하는 이러한 장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닌 희망과 기대와 꿈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토론의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 잘 듣고요. 모든 사회가 영적인 문제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당장 청주가 완전히 흑암의 도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조운동 하는 애들하고 또 환경운동 하는 애들하고 그 모임에 제가 참석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청주 시민들은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래서 LNG 발전소를 청주 한복판에 세우면은 청주는 완전히 죽음의 도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분지가 돼가지고 저기 우암산은 350m고 또 이 LNG 발전소 그 굴뚝은 1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25도 된 뜨거운 물이 24시간 흘러내려요. 그 무심천이 완전히 죽음의 생태계가 다 죽고 그 LNG 발전소가 여기 세워지면 여기가 교육도시래 가지고 이 교육도시가 아이들이 생산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런데도 청주 시민들은 너무 양반이 돼가지고 착해서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아까 노조든 종교조든 그 속에 같이 어울려서 내가 이제 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주가 노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종교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우파들 국민이 교육도시라 가지고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부터 그 지금까지 계속 국회의원들, 환경부, 도지사, 또 시장한테 계속 그 공문을 보냈어요. 1만 명씩 그거 저 반대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계속 구체적으로 허가가 났어요. 산자부에 가서. 그래서 원전이 이제 파괴되니까 이제 그것을 여기다 가스통을 만들어가 죽이려고 하는지도 몰라도 그래서 다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청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걸 반대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을 소개해가지고 지금은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가 이제 1월 8일 날 나왔어요. 3년 동안 계속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1월 8일 날 허가가 났으니까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충북대학교도 가고 청주고등학교도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당장 닥쳐온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님한테 말씀. 이건 질문사항이 아니고 우리 호소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럼 이제 따로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먼저 말씀하세요. 현재 공지사항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교수님 다 끝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김주성 박사님 또 심우보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 강연을 해주시고 또 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정영수 교수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